갑자기 집에 가게 돼서 너무 당황하셨죠? 네,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돼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할 건 해야 되니까 하죠. 오늘부터 이번 주는 계속 내용 정리와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주시면은 내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어는 별과 우주죠. 그래서 별의 거리 측정, 등급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별의 거리입니다. 별의 거리는 국어에서 배우죠. 전지적 관찰자 시점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태양을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 그래서 별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움직인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요 시각의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요 파트가 반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시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요 각도, 요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해요. 그리고 시차의 반, 태양으로부터 하게 되면 이렇게 얘를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연주시차. 그래서 시차와 연주시차의 관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르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굳이 왜 우린 연주시차를 배웠을까? 과학자들이 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각을 또 쟀어요. 이런 특징이 있네요.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연주시차가 작아지는 그런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런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각도를 재는 거를 우리는 도라고 해요. 도. 그거보다 더 작은 관계를 우리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관계를 초라고 합니다. 도분 초.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1도를 분으로 나타내면
60분이에요. 60분을 또 초로 나타내면 3600초가 돼요. 얘는 꼭 알아두세요. 그럼 한번 봅시다. 시차와 이렇게 연주 시차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단위는 초를 씁니다. 그리고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게 있어요. 파색. 그리고 자, 이렇게 광연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어스트로 유닛 해가지고 AU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3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26) 광년은 1 파색이다. 그리고 요 파색과 관련 있는 단위는 초다. 그리고 별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연주시차분의 1이다. 그 연주시차는 초단위로 나타낸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요거만.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3가지를 정리해두고 갈게요. 우리의 독서력은 부족하니까요. 자, 키포인트. (1번) 별의 거리를 구하는 게 연주시차분의 1이다. 그리고 각도의 단위 개념을 꼭 알아야 된다. 도 60분 3600초다. 도 60분 3600초. 그래서 연주시차는 얘로 나타낸다. 초로.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각도가 작아진다. 시차가
작아진다. 그리고 네 번째, 거리 단위. 세 가지를 배웠다. 파색, 얘는 연주시차. 자, 역수죠.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빛이 1년간 거리, 광년. 자,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두 번째, 빅뱅이라는 거지. 빅뱅. 얘는 무슨 말이냐면 한 점에서 빵 하고 튀어나와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 점에서 폭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장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빅뱅 이론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나이를 추산해 봤을 때 138억 년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초당 10km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별의 거리가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파장이 길어지. 파장이 길어지면 적색 계열로 가요. 확장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적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스펙트럼. 흡수. 그러면 이건 여담이에요.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축소. 우주가 쭈그러들고 있다. 그건 아니죠.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축소가 되면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면 청색, 보라색 계열로 변해요. 청색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소된다면. 이제 빅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해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세 번째. 별의 밝기입니다. 별의 밝기.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자, 일단 절대 등급. 이런 절대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말인데
지금 책에서는 겉보기 등급, 그냥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죠. 그래서 실제 눈으로 봤다, 실시 등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절대니까 상대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상대 등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이 10화색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거죠. 근데 얘네들의 개념은 관측자 위치에서 보이는 밝기죠. 실제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밝기를 우리는 겉보기 등급, 실시 등급, 상대 등급이라고 해요. 다 같은 말입니다. 말만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절대 등급과 자, 요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을 관측하기로 해요. 자, 이렇게 별을 관측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 지구로부터 여기가 10화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을 그냥 관측해 볼게요.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의 패턴은 아마 여기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데 등급은 무엇이냐? 이건 마치 물의 수질과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은 맑은 거고, 맑고 깨끗한 거, 그리고 3등급, 상급수 뭐 그런 거는 더러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등급을 매겼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래서 1등급 차이는 2.5배 2.5배 2.5배니까 25의 제곱이죠. 2.5의 제곱이죠. 뭐 그렇게 2.5배 2.5배 그리고 2.5배 2.5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등급과 5등급 차이가 밝기로는 100배더라, 약 100배더라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별의 밝기 그래서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그럼 뒤에는 몇 등급일까요?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마이너스 3등급, 마이너스 4등급, 마이너스 5등급, 마이너스 6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밝음, 숫자 작아질수록,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움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또 하나, 그냥 실제로 이렇게 관측을 했을 때 그냥 보이는 대로의 밝기를 보이는 대로의 밝기를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리고 얘를 굳이 일단 봅시다. 다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제 거리로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겉보기 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만 봐서는 진짜 실제 등급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밝게 보이고 멀리 가면 갈수록 멀리 보입니다. 멀면 멀수록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별의 밝기는 요런 게 요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2배 멀어지면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의 1, 그래서 4분의 1배 약해져요. 그러면은 가까워지면 원래 기준 거리보다 반으로 되면은 2분의 1이죠. 예, 제곱에 그러니까 4배 밝아져요.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더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10파색 거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래서 빨간 별은 뒤로 갔으니까, 절대 등급 측정할 뒤로 갔으니까 얘는 어두워짐, 그죠? 절대 등급이. 그러면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얘가 2등급이었어요. 그럼 수치가 올라가겠죠. 3등급, 4등급으로. 그리고 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으니까 10화색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쉽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 2등급짜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수치가 겉보기 등급보다 수치가 절대 등급이 더 커지겠죠.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요 18색 바깥쪽에 있는 아이는 등급 수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의 수치가 더 크고 얘가 떨어지니까 절대 등급이 더 밝은 그런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전에는 자, 이렇게 A, B, C가 있어요. 요 A, B, C는 요거로 하도록 하죠. 여기 A, B, C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겉보기 등급을 일단 뭐 4등급, 2등급, 뭐 1등급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근데 절대 등급이 뭐 얘는 7등급, 등급 이렇게. 그리고 얘는 2등급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1등급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절대 등급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10화색 거리에 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죠. 보세요. 자, 여기가 기준 10화색이라고 했을 때 10화색보다 안쪽에 있거나 10화색에 있거나 10화색보다 바깥쪽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A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니까 얘는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졌어. 그러면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말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수치가 올라가는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등급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7등급으로 간 거죠. 4등급에서 7등급. 자, B는 그대로야.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별의 거리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변하지 않으면 얘는 10화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C, 얘가 1등급이래요. 겉으로 봐도 밝은 별이에요. 근데 절대 등급을 측정하려고 가까이 왔네. 그래서 마이너스 1등급이 됐어요. 더 밝아진 거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 3가지를 봤어요. 요 패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빛의 밝기에 대해서는 요게 마지막 파트일 것 같은데요. 거리에 따른 빛의 변화. 원래 본래 밝기가 요만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R. 근데 얘가 2배로 늘어났어요. 2배. 2R.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비추는 변이, 빛의 양은 한정적인데 비추는 변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2R. 그러면 3R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3R.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여긴 1, 4분의 1, 9분의 1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걸 보면은 아까 설명했는데 거리와 빛의 밝기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빛의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비율로. 그럼 5배는 어떻게 될까요? 5배. 5배.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5배. 하나, 둘, 5개. 이렇게 써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밝기보다는 (2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패턴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예.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별의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성운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1, 2, 빅뱅, 3번 별의 밝기, 4번이겠네요. 4번 별의 온도. 자, 요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별의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 그리고 낮으면 파랑, 그리고 낮으면 붉은색, 적 보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의 온도는 일단 청색부터 시작해서 청색, 그래서 조금 흰색이 섞인 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흰색입니다. 얘를 좀 얇게 해서 테두리만 흰색, 황백색,
주황색, 주황색, 적색.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속 흰색을 섞는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여기가 청색, 흰색 섞어서 청백색, 완전히 흰색 섞어서 백색, 이제 노랗게 변하는 거죠. 황백색, 황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빨강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여기가 높음, 여기가 낮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은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은하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은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은하가 뭐냐면 태양계가 속한 날을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뚱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은하계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계는 한 3분의 2 지점, 태양계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은하 중심, 얘는 나선 8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바깥쪽 부분을 헤일로라고 해요. 헤일로. 그 얘는 옆에서 본 거고, 위에서 보면은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 요 막대 모양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얘를 우리는 막대 휘어져 있어서 나선 은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은하 중심에는 여러가지 별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별들의 모양이 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구상성단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모여있어요. 얘는 특정한 모양이 없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구상성단, 그리고 요 막 퍼져 있는 거를 산계 성단. 자, 위에서 한번 보면은 이런 모양이겠네요.
가운데는 이렇게 막, 이건 좀 왜곡돼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고, 나선 팔에는 자, 이렇게 상단들이 퍼져 있는 모양. 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이런 모양. 그리다 보니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네요. 이쁩니다. 자, 이렇게 자, 요게 우리 은하입니다. 그러면 은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파원 은하예요. 얘는 그냥 동그란 모양, 구형 공모양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선 은하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정선 나선나, 그리고 막대기가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요. 세 번째, 모양이 불규칙한 불규칙 은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있겠죠. 자, 우리 은하 같은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수천 수억만 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별이 무척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구상성단은 나이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얘는 저거요. 산계성단 말하는 거예요. 산계성단. 그리고 별의 개수. 별의 개수가 얘는 수백만 개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산계성단은 지 멋대로 퍼져 있어서 적습니다. 그리고 온도. 얘는 늙은 별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늙은 별들이겠죠.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아요. 근데 얘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낮으니까 적색계열, 청색계열을 띠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위치. 얘는 은하 중심, 우리 은하 중심에 분포되어 있고, 얘는 나선팔에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 알면은 어렵지 않게 지표평가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십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우주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요 틈은 뭘로 메꿔지냐? 삼각물질로 먼지, 헬륨, 수소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단과 함께 막 뭉쳐져 있고 모양을 이룬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우리는 구름 같은 모양, 얘를 우리는 성운이라고 해요. 그 중에 3개가 있어요. 빛을 방출하는 방출, 발광과 같은 말입니다. 다음, 흡수해서 튕겨내는 반사성운이 있어요. 그리고 빛을 그냥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버리는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말머리 성운이죠. 붉은색 계열의 말머리 성운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빨간 기울에 검정 색깔로 이렇게 말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막 이루어져 있는 게 성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케일을 좀 알아야 돼. 스케일 크기 말하는 거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태양이고, 그게 모여서 태양계가 되고, 태양계 같은 것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은하가 되는 거죠. 은하 같은 게 모여서 우주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태양계 같은 것들이 모여서 가운데 성단이라는 것들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단 같은 것들이 모여서 성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